안녕하세요. 오늘은 20분 만에 채팅앱 만들기 2탄입니다. 1탄에서는 실제 코딩을 하는 부분은 없었고 이전 강의에서 무작정 실행만 했었는데요. 대신 오픈소스 프로젝트 DB를 내 DB로 연결해서 파이어베이스 툴을 잠깐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1탄에서 설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스텝 1부터 진행되고요. 스텝 0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사진 첨부 부분을 제대로 안 다뤄서 넣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하신 분들은 사진 첨부하려면 다음과 같은 에러를 만나셨을 거예요. 이 에러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스토리지를 셋업 안 해서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보낸다는 건 일단 DB에 저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 사진은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지라는 애를 설정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제가 빠뜨렸어요. 이미지처럼 파이어베이스 콘솔 들어가셔서 파이어 스토리지 눌러 시작하기 누르면 아마 에러가 사라지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목차로 넘어가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채팅 앱 설명이 주된 강의고 일단 프로젝트 코드 구성을 보고 이후에 각 스크린별로 중요한 코드들을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젝트 내에 제가 소개 안 해드린 기능이 하나 있어서 이거는 확장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스텝 1부터 시작할게요. 프로젝트 구조는 일단 이렇게 생겼고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각 폴더별로 대표적인 코드나 파일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플러터는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생성이 되죠.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콘스턴트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은 자주 사용하는 값들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상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첫 번째는 타입 메시지인데 이 앱이 채팅 앱이라서 텍스트, 사진, 이미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타입에 따라서 저장하는 방식,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타입에 따라 분류를 해준 거고요. 이렇게 색깔도 앱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색깔들을 코드를 지정을 해서 매번 같은 컬러 코드를 안 쓰고 이렇게 이름으로 바로바로 불러서 지정하고 다음은 파이어스토어인데 데이터베이스니까 아무래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매번 DB를 읽고 쓸 때마다 넣기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상수로 지정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항상 같은 곳에서 부르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DB 경로를 바꾸실 때도 여기서만 바꾸시면 되니까 관리도 용이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폴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모델입니다. 모델은 흔히 DAO라고 부르기도 하고 DAO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거푸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틀을 잡아놓고 그 모양대로 데이터를 정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뼈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곳에는 메뉴 세팅, 채팅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지 챗 모델은 DB에 저장되는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생겼죠. 따라서 모든 말풍선 메시지들은 이 형식을 갖고 저장된 거예요. 세 번째는 페이지 폴더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스크린들이 들어가는 페이지인데요. 채팅 페이지, 홈페이지, 로그인 등 각 페이지별로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로바이더인데요. 혹시 게덱스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게덱스는 스크린과 컨트롤러 부분, 즉 UI 부분과 그 로직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크린 부분은 UI만 넣는 거고 바로 여기 폴더 안에다가 그에 상응하는 로직들을 넣은 게 프로바이더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이지 폴더랑 프로바이더 폴더를 중점으로 볼 거예요. 다음은 util 폴더고 보통 util이라고 하면 좀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코드를 넣어요.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키보드를 열고 닫기 같은 함수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왜냐면 어떤 스크린에서든 쓰이는 거니까 이쪽에 들어간 거고요. 다음은 위젯 폴더입니다. 위젯 폴더는 어떻게 보면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앱에서 뭐 로딩바 같은 거는 어느 페이지든 들어가잖아요. 라이브러리를 일일이 쓸 수도 있지만 이걸 위젯으로 빼서 필요한 페이지에서 심플하게 그 이름만 부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다가 모아둔 거예요. 이 앱의 경우에는 로딩 뷰, 동그랗게 돌아가는 애니메이션 부분을 여기 안에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이제 파이어베이스 옵션 파일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CLI로 셋업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바로 메인 다트, 바로 진입점입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진입점이 있고요. 이미 완성된 프로젝트를 열어서 볼 때는 이 메인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그럼 이제 여기부터 각 스크린별로 자세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시작점이 메인을 보면요.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있어요. 초기화죠. 파이어베이스 하면 무조건 이 이니셜라이즈를 넣어야 되고 바인딩도 위에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 즉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라인이 들어간 거고 세 번째가 흥미로운데 이건 제가 한 번도 안 다룬 애예요. 얘는 캐시에 저장하려고 만드는 애인데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다가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우리가 파이어베이스 DB를 썼는데 뭐하러 핸드폰에 저장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인터넷이 없거나 또는 파이어베이스를 비동기로 읽어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줄이고 싶을 때 이 캐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 페이지를 여는데 같은 데이터를 계속 DB에서 직접 읽고 쓰는 것보다는 캐시에 저장해서 급할 때 꺼내 쓰고 하면은 앱 효율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해당 앱에서는 이 캐시 사용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Shared Preference라고 읽습니다. 19번 라인은 본격적으로 마이앱이라는 애를 부르고 있어요. 만약 나는 시작 페이지를 딴 걸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 이름을 이 페이지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메인 다트에서 DB를 초기화하고 그리고 마이앱이라는 거를 불렀어요. 마이앱 부분을 보면요. 파이어스토어, 스토리지,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그 아래 빌드를 통해서 멀티 프로바이더를 지정하고 있어요. 일단 멀티 프로바이더는요. 다수의 데이터 공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곳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식당이 있고요. 해당 식당에는 화장실도 있고 요리하는 곳, 식사하는 곳도 있어요. 여기서 각 매니저를 필요한 방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매니저들은 할 일들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이 각각 다른 일들에 대해 들고 있는 정보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한 정보를 가장 처음 오픈할 때 지정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 매니저들이 어떤 정보들을 갖고 일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페이지마다 그 페이지를 관리하는 매니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들을 진입점에서 너는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돼. 같은 정보들을 지금 지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보면 us는 당연히 사용자 정보 관련이겠죠.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 로그인, 캐시,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고요. 세팅은 세팅 화면이니까. 유저가 자기 정보를 업데이트 같은 걸 할 때 반영해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DB와 캐시, 그리고 여기는 스토리지도 있는데 이건 왜냐? 사용자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면 저장해야 하니까 이것도 있는 거예요. 홈 프로바이더는요, 홈페이지 관리자인데 홈페이지가 모든 사용자 리스트를 쫙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DB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챗 프로바이더는 채팅 스크린의 매니저고요. 채팅 관련이니까 당연히 캐시, DB, 사진 저장소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면 어스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 노티파이어라는 애가 감싸고 있어요. 한국어로 이걸 직역해보면 변화 알림이 정도인데 왜 이런 애가 있냐면 사용자는요, 그 상태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로그아웃도 할 수 있고 로그인도 할 수 있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 따라 취해야 하는 액션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 변화 알림이를 통해서 추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이 스플래시 스크린으로 지정됐어요. 진입점이 바로 스플래시 스크린이라는 거죠.
요 스플래시 스크린은 가장 앱을 처음 킬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요거 없이 바로 로그인을 띄우는 앱도 많아요. 그럼 그 다음 플로우를 생각하면 스플래시 스크린 다음에는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오죠. 근데 로그인을 했던 사용자의 경우에는 보통 자동 로그인이 되어서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 페이지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직을 한번 볼게요. 빌드를 먼저 보면은 스플래시 부분이 아이콘 하나에 로딩 창이 보이는 거랑 이 부분이 지금 코딩되어 있고, 그 위에를 보면 유저가 로그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 그게 이 체크 사인드 인이라는 애가 하고 있어요. 어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이 로그인 상태를 체크해서 로그인했다면 홈페이지, 아니면 로그인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야겠네요. 로그인 페이지 빌드를 먼저 볼게요. 어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유저의 상태를 읽고요. 로그인이 성공했는지, 실패, 취소됐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요. 다시 로그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죠. 로그인 페이지는 빨간색 구글 로그인인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버튼을 넣고 있고, 또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그 바로 위에 있는 핸들 사인인이에요. 이거 어디에 있는 애냐면 이 어스 프로바이더 사용자 정보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는 아마도 구글 로그인 창을 띄워주는 애겠죠. 그럼 여기서 어스 프로바이더 한번 체크할게요. 여기가 그 함수인데 엄청 길어요. 근데 이걸 그냥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마우스를 라인 옆에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이걸 눌러서 if, else 같은 로직들을 줄여줍니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축약되실 거고요. 흐름만 볼게요. 일단 이 함수는 로그인을 하려는 주기이기 때문에 상태가 일단 authenticating, ing죠. 그리고 상태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시도 중이기 때문에 notify change, 알람을 보낸 거고요. 그 아래 구글 로그인이기 때문에 구글 로그인 창을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인인 함수를 열고, 이건 우리 예전에 했었죠. 그리고 그 아래 로그인 정보가 없으면 뭔가를 할 건데 뭐 에러가 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태를 에러로 바꾸고 알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받아서 파이어베이스 유저로 로그인을 하고 있어요. 파이어베이스, 즉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오려면 인증된 사용자여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아래 방금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를 DB로 읽고요. 만약 DB에 정보가 있는 유저라면 정보가 넘어오겠죠. 근데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겠죠.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유저 목록에 뜨니까. 그리고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읽어서 현재 유저 정보에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캐시에도 저장을 해요. 이건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화살표를 열어보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죠. 근데 아까 설명한 상수들을 이용해서 그 DB 경로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럼 그림을 보면요. 아까 로그인 코드에서 본 것처럼 로그인이 정상으로 되면 홈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홈페이지 보겠습니다. 홈 다트입니다. 스크린샷을 보면 일단 가장 오른쪽 위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검색하는 검색창, 그리고 바디는 리스트죠. 여기에 로그인한 유저들의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저는 유저가 저밖에 없어서 일단 한 개만 보이는 거고요. 코드는 빌드를 먼저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지금 팝업 메뉴가 있는 거라서 거기 아래에 바디 부분에 서치바와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서 사용자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 빌드 팝은 안에 onSelec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누르면 세팅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를 보면 여기 텍스트 서치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서치 부분에서 유저가 쓴 키워드를 잡아서 파이어베이스 필터로 돌리는 애일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용자를 필터링하는 거고요. 일단 가장 처음은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잠깐 위를 올려서 보면 텍스트 서치는 비어있는 스트링이에요. 비어있을 때 전체 유저를,
보여주는 거죠. 필터가 없으니까. 근데 위에를 보면 또 리밋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리밋이 20으로 지정돼 있어요. 이건 유저가 만약 1000명이면요. 어차피 그 전체 데이터를 받아와도 한 화면에는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20명 유저만 보여주고 스크롤을 내리면 20명을 더 읽어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코드를 보면은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매니저들, 프로바이더를 만들고 UI의 서치, 그리고 컨트롤러를 만들었고 메뉴도 여기 정해져 있어요. 다시 빌드로 돌아가면요. 여기에 빌드 서치바가 있고 코드는 길지만 이거 하는 일은 그냥 텍스트 필드에 키워드가 들어오면 그걸 잡아서 그 유저 목록을 필터링 해주는 거예요. 바디에 이미 스트림 빌더가 이 텍스트 서치 변수를 듣고 있어서 서치바 키워드가 변경되면 바디가 다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스트림 빌더가 어떻게 구성을 다시 하냐면 이 아래 빌드 아이템 있죠? 이걸로 바로 유저의 목록을 읽어서 각 라인별로 유저를 띄워주는데요. 이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사진처럼 닉네임, 프로필 이미지, 어바웃 미 이런 애들은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간단한 거고요. 그 아래 보면은 이 라인을 눌렀을 때 채팅방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온프레스를 사용해서 사용자 라인, 그 하나의 라인을 누르면 채팅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근데 채팅방으로 가는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파라미터를 넘기거든요. 근데 이 중 peer id라는 게 있어요. peer는 또래라는 뜻인데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친구 아이디를 여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즉 나랑 대화할 상대방의 아이디를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존에 대화한 내용이 있으면 기존 방으로 가고 없으면 새로운 방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단순히 상대방 아이디로만 DB를 읽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한 대화 목록이 뜰 수도 있으니까 나랑 상대방의 아이디를 조합해서 DB에서 읽어오고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홈페이지에서는 채팅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버튼을 눌러서 세팅 페이지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채팅방 한번 볼게요. 챗다트라는 애고요. 채팅방은 아주 단순해요. 맨 하단에 이모티콘, 사진, 텍스트를 전송할 수 있는 창이 있고 그 윗부분에 말풍선들이 있어요. 내가 쓴 말, 상대방이 쓴 말. 우리는 이미 말풍선들이 하나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메시지 챗이라는 형태로 저장되는 걸 알죠? 이닛을 일단 볼게요. 리스너들이 있고요. 스크롤을 올리면 더 과거의 메시지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있는 거고 그 아래에 리드 로컬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83에서 90번 라인은 대충 유저 아이디가 없으면 로그아웃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기고 그 아래 보면요. 우리가 아까 홈페이지에서 넘긴 피어 아이디를 읽어요. 근데 제가 아까 상대방 아이디로만은 대화 목록을 읽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두 명의 아이디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랑 상대방의 아이디 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채팅 아이디에 넣어서 DB를 읽고 있어요. 근데 compare to라는 지금 이 함수가 나왔는데 이거 그냥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 주는 애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만약 제 아이디가 애플이고 친구 아이디가 바나나예요. 그럼 우리 둘의 아이디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채팅방 아이디가 두 개거든요. 애플 바나나 또는 바나나 애플이에요. 그럼 DB가 두 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약속을 정한 거예요. 항상 가나다 순으로 정렬한 애를 채팅방 아이디로 쓰기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나나가 선순위에 오니까 바나나 애플로 항상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룹챗 아이디에 저장을 해서 이 아이디로 DB를 읽어오는 거예요. 과거에 대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목록을 보여주고 없으면 새 채팅방이겠죠. 그리고 그 아래 빌드 리스트 메시지라는 애가 있고요. 얘가 바로 채팅 말풍선을 보여주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스티커 보여주는 부분, 메시지를 입력한 이 버튼 부분에 인풋 메시지가 아래 부분에 있네요. 빌드 리스트를 먼저 보면요. 당연히 말풍선이니까 말풍선들의 저장하는 메시지를 지금 읽어오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그룹챗 아이디랑 리밋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룹챗 아이디는 이제 알죠? 나랑 상대방의 아이디 조합. 리밋은 우리가 메시지가 너무 길면 다 로딩하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최근 메시지 몇 개만 보여주는 거고
여기까지 하면은 사용자 대화 목록은 다 읽어온 건데 이제 마지막 인풋 부분이 남았어요. 아래의 순서대로 사진, 이모티콘, 텍스트 창, 그리고 보내기 버튼이에요. 일단 코드는 두 개인데 이모티콘 부분 보면요. 이모티콘은 이렇게 이모티콘 창이 열리거든요, 먼저. 그래서 이 창이 열리고 닫히는 상태를 기록하는 애가 is 스티커 show라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이모티콘을 눌렀다라는 뜻. 이게 거짓이면 이모티콘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 아래에 있는 빌드 인풋 먼저 볼게요. 코드를 축약했는데 메시지 쓰는 부분, 텍스트 필드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핸드폰에서 키보드로 엔터 치면은 이게 온 서브밋에 연결이 돼서 바로 셋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메시지 보내기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아래 옆에 있는 보내기 아이콘 눌러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이 메시지 보내기 함수 코드를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챗 프로바이더라는 채팅 매니저가 DB의 읽기 쓰기를 직접 수행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챗 프로바이더 코드를 보면요. 채팅을 하면서 사진, 이모티콘 이런 거 보내는 거, 읽기 쓰기 하는 법, 텍스트 읽기 쓰기 하는 법이 모두 이 코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요. 채팅도 커버가 됐고요. 남은 게 세팅 페이지인데 이건 아마 코드만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간상 따로 커버는 안 할게요. 그럼 이제 스텝 3으로 넘어가서 해당 프로젝트는 사실 노티피케이션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노티피케이션 함수도 몇 개가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를 클라우드 함수를 세팅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강의에는 다루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스텝별로 나와 있는 아티클이 있어서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구조뿐만 아니라 코딩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